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강의입니다. 옥내수화전 설비의 11번째 강의로서 소방시설의 1권의 138페이지에서 143페이지의 체절운전 리프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절운전은 기계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 펌프가 물을 퍼올리지 못하고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체절운전이라 하죠. 체절은 한문인데요. 체자는 닫을 체자고 절은 끊다. 그러니까 주배관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말하는 거죠. 이 그림과 같이 이 밸브는 평소에 닫혀 있죠. 그런데 이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한 상태가 이제 물이 나갈 곳이 없는 상태를 체절 운전이라 하죠. 그리고 체절 압력은 체절 운전 상태에서의 배관의 압력이죠. 그러니까 플랜지 부분에 설치된 압력계의 체절 운전 상태에서의 압력계에 나타나는 압력을 체절 압력이라 합니다. 보통 체절 압력이 얼마 정도냐 하면은 펌프의 양정값에서 140% 정도인데, 펌프의 양정값은 펌프의 몸통의 성능의 사양표가 표기되어 있죠. 예를 들어 펌프의 양정이 100m이면은 여기에 140% 곱한 140m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인 1.4MPa이 체절 압력인데, 근데 펌프가 계속 쓰고 노후되면 체절 압력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릴리프 밸브는 체절 운전 상태에서 이 체절 압력을 배관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이제 부분을 설치한 거죠. 왜냐면 체절 운전을 계속하면은 펌프가 이제 수온이 상승하고 고장이 나니까 압력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이게 릴리프 밸브죠. 릴리프 밸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위에 이 뚜껑을 개방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 스패너로 이렇게 끼우는 데가 이렇게 스패너를 이렇게 끼워서 이제 좌우로 회전을 하는데, 만약에 압력 조정 나사가 이만큼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스프링의 이제 힘이 장력이 세니까 압력은 방출 압력은 높아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풀었어. 오히려 이만큼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스프링의 장력은 더 이만큼 늘어나니까 스프링의 힘이 약하니까 이제 체절 압력은, 그러니까 체절 압력이 아니고 방출 압력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의 조고 풀므로써 이제 방출 압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가 현장에서 이제 잘못된 사례를 보면은 규격에 맞지 않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 겁니다. 체절 압력에도 열리지 않는 밸브라든지, 또는 아무리 좀 릴리프 밸브의 압력이 낮은 걸 설치해 가지고 아무리
이 조도 체질 압력보다 훨씬 밑에서 개방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펌프와 비교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흡입축 배관에 이렇게 흡입축 배관에 설치했은 한 쌀입니다. 이거는 흡입에도 뭐 장애가 되겠지만은 일부 밸브가 이제 개방돼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 소리도 듣고 이래서 일부 밸브가 개방이 되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일부 밸브가 조정하면서 개방이 됐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탱크에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해 놔 버리면은 이 릴브 밸브 개방돼 가지고 이 물이 방출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현상이죠. 그리고 릴브 밸브의 이제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인비로는 동력 제어반의 주 충합 펌프의 작동 설치를 핸더, 그러니까 자동에서 핸더, 수동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캡을 열고 조정 나스를 최대한 조여 개방 압력을 높입니다. 최대한 조으면 이제 그 체질 압력 이상에서도 이제 열리지 않게 일단은 그 최대한 조여 놓고 주배관의 개표 밸브를 닫고 동력 제어반의 수동 스위치를 누른다. 그러면 이제 체절 운전을 하는 거죠. 체절 운전을 이제 3번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주배관의 주배관의 압력계의 그때 당시의 압력을 보면은 그때 당시의 압력이 체절 압력입니다. 일부 밸브는 최대한 조여놨으니까 개방이 되지 않는 상태지요. 그러면 체절 압력이 현재 이 펌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놓고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을 조정합니다. 조정은 그 앞에서의 이 체절 압력보다도 미만의 압력에서 개방되게 이제 스팬으로 돌려서 압력계를 보면서 이제 개방되는 시점을 확인하면서, 보통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은 체절 압력의 한 90% 정도 조정하면 뭐 적합합니다. 이 체절 압력이 앞에서 먼저 확인했으니까 그 압력의 90% 정도 되는 압력, 그러니까 이 스팬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펌프 바로 위에 설치된 이 압력계를 주시하면서 이제 체절 압력의 90%인 이 압력이 될 때 개방되면은 이제 멈추면 되겠죠. 그리고 복구는 주 펌프의 수동 작동 스위치를 오프하고 주배관의 개표 밸브를 개방하고 동력 제어반도 이제 오토로 전환을 합니다. 참고 내용으로는 체절 압력보다 조금 낮은 압력, 한 90% 정도에서 릴리프 밸브와 연료 값수가 나도록 조정을 합니다.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도록 했지, 얼마의 압력에서 조정하라는 이야기, 릴리프 밸브의 설치되는 부품이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체절 압력이 12kg이면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12kg의 90%에 한 10.8 정도로 하면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순환배관에 대해서 이 화재안전 기준 5조 1항 8호에서는
화전증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절 운전의 대회를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릴리프 밸브 및 순환 배관을 설치하라. 릴리프 밸브 또는이 아니고 릴리프 밸브도 설치하고 순환 배관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 배관은 사실은 외국에는 순환 배관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순환 배관은 뭐냐면은 이렇게 현재 그림처럼 여기가 이게 확대한 이 오리피스의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배관에 더 이제 구경을 줄여서 오리피스를 연결해서 펌프가 이렇게 작동을 할 때는 평소에도 이 순환 배관으로 소량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체절 운전 때도 이렇게 또 소량으로 흐르고, 이게 이제 순환 배관인데, 현재 우리 화재안전 기준은 릴리프 밸브도 설치하고 순환 배관도 설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자료들은 이 릴리프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이 배관을 순환 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순환 배관은 말 그대로 물이 흘러나갈 수, 이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배관이 순환 배관이 아니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오리피스를 이렇게 조그마한 이 오리피스를 설치해서 평소에도 이 펌프의 작동된 물이 흘러내려오고 체질 운동할 때도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이렇게 한 것이 순환 배관입니다. 이것을 이제 외화재안전 기준도 릴리프 밸브 또는 닛이 아니고 또는 순환 배관을 설치하도록 하라 이러면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릴리프 밸브의 조정 사례를 보면은 설치된 건물의 총량정이 80m다. 전격 토출 양정은 90m다. 총량정보다도 더 성능 높은 사양의 펌프를 설치하지요. 그럼 이 전격 토출 양정은 펌프 몸체부터 명판에 이제 90m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펌프의 체절 운전을 해보면은 체절 압력은 1.2MPa이다. 릴리프 밸브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체절 압력인 1.2MPa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열려야 되죠. 그러면 1.2MPa의 한 90% 정도인 1.08 또는 1.1MPa 정도에서 열리도록 조정하면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낮게 조정하면은 총량정보다도 낮은 압력에서 개방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최상층의 옥내수화전 노즐이나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기준에 도달하는 압력이 나오지 않고 릴리프 밸브가 열리는 사례가 생기겠죠.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 물올림 배관, 릴리프 밸브의 설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쪽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설치한다. 화재안전 기준은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쪽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설치한다. 근데 이게 설치 위치의 검토 내용을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좀 화재안전 기준도 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썼을 뿐이고, 그림에서는 이 개폐 밸브 펌프 사이에 이 사이에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올림 배관은 어디에 설치하는 화재안전 기준이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여기 체크밸브 아니고 체크밸브 이쪽에 설치하면은 이렇게 펌프 인벤실로 체크밸브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체크밸브 밑에 펌프와 사이에 어디에든 접속하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니까 규정은 없지만은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하면 적합합니다. 체크밸브 위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릴브 밸브를 한 번 더 확인하면 하자니기 6조 9항에서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 또 릴브 밸브 설치 위치도 정하고 있지요.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 분기한 고격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열리는 릴브 밸브를 설치하라. 그러니까 이 체절 압력 미만에서 열리는 릴브 밸브를 설치하라 했지, 릴브 밸브가 얼마의 압력이 작동하도록 이런 기준은 아니죠. 그리고 압력계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5조 1항 6호에 보면은 펌프 토출적 체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서 펌프 토출적 플랜지 가까운 곳에 압력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펌프 문제를 그림의 펌프의 양정 곡선이다. 릴브 밸브의 작동 압력은 얼마인가? 릴브 밸브 작동 압력은 체절 미만에서 작동해야 되죠. 체절 압력은 설계점의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니까 여기서 전격 토출 압력, 이건 이제 펌프의 몸통에 붙은 사양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격 토출 압력 또는 이 보통 펌프의 양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 120m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m는 압력으로 환산하면 1.2MPa이죠. 1.2MPa의 140%인 이 계산을 하면 1.68MPa이죠. 이 미만에서, 그러니까 이 펌프가 또 노후가 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한 90% 정도인 압력에서 개발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